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성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지난주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관통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급락이 증시의 추가 하락을 암시할 수 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물론 증시도 부진했지만은 비트코인이 금요일 날 한때 7% 정도 급락을 하면서 26,000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6월 이후에 최저치를 비트코인 가격이 기록을 했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 X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뉴스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악재로 작용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증시 입장에서 보자면요. 비트코인 급락을 좀 바라보면서 안도를 할 수가 있겠죠. 관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하지만은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비트코인의 하락이 증시의 추가 하락을 암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양 시장에 지금 겪고 있는 악재가 좀 공통분모를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증시 부진과 그리고 증시 부진을 야기하고 있는 금리 상승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잘 알 수가 있듯이 금리 상승이라든지 긴축이 지속되는 것은 비트코인에도 당연히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더해서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미 국채 수익률이 뭐 한 5% 정도까지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 투자를 해가지고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희가 비트코인 그리고 또 증시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성장주, 기술주에 투자할 유인도 사라지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통의 악재를 겪으면서 증시와 비트코인이 부진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 가격의 움직임이 위험 심리를 좀 선행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가격 트렌드를 다시 한번 좀 보더라도요. 비트코인이 지난 7월 13일 날 고점을 찍었었는데요. 나스닥도 7월 19일에 고점을 찍은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16% 정도 빠졌어요. 근데 나스닥의 하락폭이 7%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다면은 남은 하락폭이 좀 남아 있다. 이런 해석이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암호화폐와 증시 간의 상관관계 과연 끝난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증시와 암호화폐 가격 간의 상관관계는 끝난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최근까지는 맞았습니다. 7월 초만 하더라도요.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의 90일 평균 상관관계가 지난 2021년 7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초만 또 하더라도 마이너스 0.72를 기록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저희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자산이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8월 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비트코인과 증시 간의 상관관계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찍은 그런 구간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증시 간의 상관관계도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트래킹을 한번 해봤더니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 간의 상관계수가 0.6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이후에 양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최대까지 올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비트코인의 하락 요인, 즉 금리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또 최근에는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등의 이 악재가 증시 악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이같이 상황계수가 다시 올라온 그런 원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범죄 수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과 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인과관계는 더욱더 명확한 이제 상관관계를 뜻하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 비트코인과 증시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좀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비트코인의 최근 부진이 앞서 말씀드렸던 증시와
동일한 악재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최근에 또 10억 달러 이상의 선물 청산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청산 같은 경우에는 또 암호화폐 시장의 또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너마저 잇따른 기술주의 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캡 기술주 7개를 저희가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7개 종목이 올해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제 거의 모두 다 이 종목들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조정 국면에는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이날 기준으로 메타도 고점 대비해서 10% 하락을 의미하는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또 엔비디아 등이 이미 모두 다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고점 대비해서 20% 하락을 의미하는 약세장에 또 진입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7개의 종목 가운데서 아마존과 알파벳만이 아직까지 강세장 트렌드를 사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내내 좀 봤을 때 인플레이션 완화,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또 AI 모멘텀, 이렇게 세 가지 증시를 이끌었던 테마에 모두 다 좀 수혜를 받았던 그런 종목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같은 모멘텀에 최근에 신뢰도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도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최근 부진에도 불구하고요. 올해 주가 흐름을 여전히 본다면은 130% 이상 상승으로 S&P 500 지수 구성하는 종목 가운데서 두 번째로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술주의 조정 국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운명의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투자 의견 변화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면서 또 시장 전반에 주는 그런 시그널도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결산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요. 4월 분기 실적 때문이 아니었고 7월 결산 분기에 그 가이던스가 이 실적 전망치를 굉장히 많이 상회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이던스를 내놓기를 매출 110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컨센서스가 70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50% 넘는 그런 업사이드를 점치는 그런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또 랠리도 이끌었다라고 저희가 복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덕에 최근 90일간의 이제 엔비디아 EPS 전망치의 변화를 살펴보자면요. 상향 조정만 34건이었고 하향 조정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나올 실적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기대치가 높은 만큼 부담감도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탈이라는 기관에서는 엔비디아의 주식과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98%가 가이던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나간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이번 회계 연도, 저희가 연으로 봤을 때 내년 1월에 이제 회계 연도가 결산을 하는데요. 이때 매출이 무려 440억 달러입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엔비디아는 지금 비수기에 좀 돌입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 이제 110억 달러를 가이던스 충족했다라고 예상을 하더라도 남은 두 분기에 무려 258억 달러의 매출을 거둬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강력해야 한다라는 시장의 또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또 전년 한 120억 달러 정도의 남은 두 분기에 매출을 거뒀었거든요. 그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의 성장이 나와야지 기대치를 좀 충족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기대치가 큰 만큼 또 부담감도 상당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이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화장품주, 그런데 에스티로더는 왜 이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돌아오고 있죠.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샘솟으면서 국내에서는 한때 이제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대표 화장품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스티로더가 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3.3% 정도 주가가 비교적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성장하기는 했지만은 분기 적자로 전환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적자 전환이 예고된 바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적자 폭이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더욱더 크면서 에스티로더에 대해서 향후 성장에 대한 또 기대감, 또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그런 실적 발표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좀 부진했나 뜯어봤더니요. 이 부진 원인은 결국은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스킨케어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16%나 감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행 수요가 좀 둔한 영향, 그리고 또 미국 시장도 결코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에스티로더가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시장에 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 한 5에서 7% 정도의 성장을 점치는 170.2억 달러 정도의 수치를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은 컨센서스 172억 달러 수준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다 실망감을 안겼던 에스티로더의 실적 발표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 여행 컴백 스토리 에스티로더만 예외일까? 그리고 왜 그럴까?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스티로더의 실적을 좀 바라보면서 여행 관련 소매 부문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면세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에스티로더는 분명히 이제 호재를 맞을 만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도 44%나 좀 하락하면서 좀처럼 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우선은 아시아 중심의 이제 여행 관련 실적의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라는 점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에스티로더가 최근까지 중국 올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 전략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두 달간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등의 8개 IB가 이 에스티로더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거의 공통적인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이난 지역에서의 뷰티 제품 매출이 좀 부진하다. 그리고 또 아시아, 중국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 전망이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나란히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했던 그런 주요 IB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중국에서는 저가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청년 실업 등이 심각하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보셨죠. 이렇듯이 매크로 악재 역시도 에스티로더의 사업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안 좋은데 다른 지역은 괜찮을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본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미국에서도 라이벌사, 그러니까 로레알 같은 그런 제품들의 뷰티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고, 삼중교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기업에서도 중국 위주의 아시아 공급망을 일본 등으로 좀 재편을 하겠다, 사업을 좀 다각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는 시장의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켓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